여러분 반갑습니다. 통계적 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두 자료의 연관도 분석, 상관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6강 확률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률 하면은 모두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기초 확률을 다룰 건데 집합 이론, 집합에 대해서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요 집합 이론을 그대로 요 확률에 적용을 하여 이 확률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따라서 결코 이 집합 이론을 이해를 하면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확률이란 통계학은 불확실한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불확실한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에요. 불확실한 현상에 대한 분석, 불확실한 현상에 대한 분석은 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 불확실한 현상에 대한 분석, 불확실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리는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측정하는 척도, 어떤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죠. 일어날 가능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우리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가능성을 측정하는 척도인 요 확률은 가능성을 측정하는 척도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 그 가능성을 측정하는 척도인 이 확률은 0과 1 사이 값을 가지게 돼요. 확률이니까 확률이라는 것은 가능성, 일어날 가능성, 예를 들어서 일어날 가능성 0에서 100%까지 해서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지게 됩니다. 확률은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즉 수학적 확률은 논리적 확률이고요. 통계적 확률은 경험적 확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논리적인 확률과 통계적, 즉 경험적 확률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수학적 확률, 논리적 확률이라는 것은 사건 2라는 사건 2가 일어날 확률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P로 probability 에서 P2 2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이 중에서 2라는 사건 2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로 우리가 이 논리적인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호로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험적 확률, 통계적 확률은 한 사건 2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P라고 했을 때, 자, 하나의 사건 2라는 사건, 한 사건 2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는 P라고 했을 때, n번 반복 시행해서 n번 시행해요. 시행했습니다. n은 n번 반복해서 우리가 시행을 해요. 시행을 했을 때 그 중에서 즉 n번 시행했을 때 그 중에서 사건 2의 원소가 나타난 횟수예요. 2라는 사건이 나타난 횟수, 2라는 사건의 원소가 나타난 횟수를 우리는 경험적 확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고 해서 n번 반복 시행해서 사건 2가 일어날 횟수를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라고 한다면은 n번 시행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즉 n분의 L, n분의 R. 자, n번 시행했을 때 그 중에서 n번 시행했을 때 그 중에서 사건 2가 나타날 횟수,
휘수죠. 2라는 사건의 원소가 나타날 휘수예요. 휘수. n분의 r. 이렇게. 자, 이와 같이 수학적 확률과 경험적 확률은 달라요. 즉, 2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P라고 했어요. 사건의 확률을. 그러면은 n번 시행했어. 그런데 n번 시행한 중에서 2라는 사건이 일어날 횟수를 우리는 R이라고 했을 때 n분의 R, 즉 시행 횟수분의 2라는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R, n분의 R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전을 던지는 실험을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동전을 던지는 실험. 자,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있겠죠. 앞면과 뒷면. 앞면이 나타날 확률. 우리가 동전을 던졌어요. 그래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에요. 나올 확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했을 때 둘 중에 하나죠. 앞면 아니면 뒷면이에요. 그렇죠. 자, 앞면이 나올 확률은 반이에요. 반. 즉 50%죠. 자,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뭐예요? 50%예요. 50%로 했을 때 우리가 n번 반복 시행해요. 예를 들어서 5번 시행해요. 5번. 자, 5번 시행했을 때 5번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어요. 혹은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50%가 안 되죠? 한 번밖에 안 나오면은 5분의 1이니까. 혹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럼 0%가 되죠. 그런데 자, 이번에는 5번이 아니라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이와 같이 n이 시행횟수를 증가시켜 나가면은, 자, 시행횟수를 늘려가면은 이 n이 커짐에 따라서 어떻게? n이 커짐에 따라서 확률 p에 가까워져요. 이게 바로 경험적 확률입니다. 사건 2가 일어날 횟수를 R이라고 해요. 했을 때 n번 시행했을 때 요 R이 일어날 횟수를 R이라고 했을 때 요 n을 점점점 늘려가요. 시행 횟수를. 그러면은 어떻게? 요 2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즉 동전을 우리가 던질 때 50%죠. 앞면이 나올 확률은. 그러면은 이 시행 횟수를 늘려가면은 결국은 어떻게? 50%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5번 던졌을 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50%가. 자, 10번 던져도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20번, 30번, 40번 시행 횟수를 점점점점 늘려가다 보면은 반복해서 늘려가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5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경험적, 즉 통계적 확률, 경험적 확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표본 공간과 사상. 사상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영어로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그래서 사상 혹은 사건. 우리가 통계 확률을 알기 위해서는 요 공간, 표본 공간, 그 다음에 사상 혹은 사건에 관한 이런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시행과 실험, 트라이얼, 익스페리먼트 해서 시행과 실험. 시행은 혹은 실험은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관측하는 과정 혹은 실험이나 관찰을 행하는 거죠. 자, 실험이나 관찰을 행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관측하는 과정을 우리는 시행 혹은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에서 그냥 S로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오메가로도 표기를 해요. 그래서 표본 공간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시행을 해요. 혹은 실험을 해요. 그러면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들의 집합이에요. 모든 가능한 결과들의 전체 집합. 그러니까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난 결과들을 전부 모아놓은 공간이 바로 표본 공간이에요. 표본 공간. 그 다음에 개개의 결과를 우리는 표본점 혹은 근원 사건
혹은 원소라고 합니다. 개개의 결과를 하나하나의 결과예요. 그 하나하나의 결과를 표본점, 근원사건, 원소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원사건이에요. 근원사건. 그 다음에 사건, 이거는 앞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건, 사상,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이렇게 사건. 사건이라고도 하고 사상이라고도 해요. 어떤 사상, 어떤 사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사상이 나타났을 때. 그래서 사건, 사상은 표본 공간이 있으면 그 표본 공간을 위해서 설명드렸어요.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들의 전체 집합인데 그 전체 집합 중에서 그 표본 공간에서 그 부분 집합을 갖다 우리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본 공간에서 사건이나 사상은 부분 집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표본점이 하나로 구성된 사상, 표본점이 하나로 구성된 사건을 우리는 단일 사건이라고 그래요. 단일 사상 혹은 단일 사건. 그 다음에 표본점이 둘 이상으로 구성된 사상 혹은 사건을 우리는 복합 사상, 컴포짓 혹은 컴파운드 이벤트 해서 복합 사상 혹은 복합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예1. 다음에 각 시행에서 표본 공간을 정의하라는 얘기죠. 아까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실험을 했을 때 나타난 모든 사건이에요. 일어난 사건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전체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모아놓으면 돼요, 그대로. 자, 시행 1. 시행 1은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지는 실험이에요. 동전 2개를 던지는 실험입니다. 자, 동전 2개를 던지면 앞면과 뒷면이 나타나겠죠? 앞면 혹은 앞면 해서 H를 우리는 앞면이라고 기호를 표시할게요. 지금부터. 그 T를 뒷면, S는 표본 공간이고요. 자, 우리가 근원 사건은 동전을 던졌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앞면과 앞면이 나올 수도 있죠. 혹은 앞면과 뒷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혹은 뒷면과 앞면, 혹은 전부 뒷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원 사건은 이렇게 4가지. 이거를 이렇게 표본 공간으로 표시해 놓으면 되죠. 이렇게 표본 공간으로. 자, 이와 같이 표본 공간에 우리가 표시해 놓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혹은 수식으로 표시하면 표본 공간, S는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은 주사위 1개를 던지는 실험입니다. 주사위는 눈금이 하나부터 시작해서 6개니까 하나는 1로 표시를 하고 2는 2로 표시하고 3은 3으로 표시하고 해서 했을 때 근원 사건은 1의 눈금, 2의 눈금에서 3의 눈금, 4, 5 해서 6의 눈금까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거는 1로, 2의 눈금은 2로, 3의 눈금은 3, 4는 4, 5는 5, 6은 6 해서 이렇게 우리가 근원 사건을 표시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와 같이 표본 공간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하나의 공간이죠. 표본 공간.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표본 공간. 이와 같이 주사위를 하나를 던지는 거니까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본 공간을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험은 새로 만들어진 전구가 끊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자, 새로 만들어진 전구가 끊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관찰하는 실험. 자, 표본 공간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S로. 그런데 이 경우는 셀 수 없어요. 셀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자, 앞에서 우리가 실험 2의 경우는 이산점이죠. 디스크리트 포인트에서 이산점들의 집합인 경우였어요.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혹은 뒷면이 나올 때 이 경우는 이 하나의 점점이죠. 이산점인 경우죠. 그런데 이 경우는 자, 전구가 끊어질 때까지니까 자, 0초부터 딱 시작할 거예요. 0초 짝짝짝 해서 이게 계속 이제 관찰하는 거니까 0초부터 시작해서 땡 하면 0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끊어질 때까지 우리가 관찰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언제일지 몰라. 0에서 시작해요.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본 공간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해서 요거를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전구가 끊어진 시간을 관찰하는 실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표본 공간 이렇게 이산점이 아니라 되게 연속된 실수값에 집합인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3입니다. 3, 실험 3. 연속된 실수값인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수정합니다. 이게 3이 아니라 4입니다. 4. 그래서 이와 같이 표본 공간은 앞에서 얘와 같이 T2, 3과 같이 이산점들의 집합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T4와 같이 연속된 실수값의 집합인 경우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실험 T1 사건 A 동전을 던지는 거죠.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동전을 던지는 실험인데 사건 A를 첫 동전이 앞면일 사건이라고 하고요. 사건 B를 우리가 두 동전 모두 뒷면이 나올 사건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와 같이 사건 A입니다. 사건 A는 첫 동전이 앞면일 사건. 사건 B는 두 동전 모두 뒷면이 나올 사건이라고 정의를 하면은 표본 공간에 우리가 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을 표본 공간에서 부분집합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표본 공간에서 하나의 부분집합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동전이 이거는 A라는 사건이에요. 이건 A라는 사건. 그 다음에 두 동전이 모두 뒷면이 나올 사건은 이거는 B라는 사건이죠. 이렇게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을 우리가 표본 공간에다가 부분집합으로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기호로 표시하면은 A라는 사건은 이와 같이 앞면, 첫 번째만 어쨌든 앞면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첫 동전이 모두 앞면의 사건이니까. 그 다음에 두 동전 모두 뒷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부분집합으로, 표본 공간에서 부분집합으로 사건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 자 그리고 네 번째 실험에서 수정했어요. T4입니다. 이거 네 번째 사건이죠. 전구가 끊어지는 수명을 관찰하는 실험인데 사건 2를 전구의 수명이 10시간 이내일 사건이라고 정의를 하면은 전구는 0초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디까지? 10시간 이내. 10시간 이내. 10시간 이내입니다. 언제 끊어질지는 몰라요. 0과 10시간 이내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2라는 사건을. 표본 공간이 연속인 구간으로 정의될 때 아까 앞에서 우리가 본 네 번째 시행 T4에서 새로 만들어진 전구가 끊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관찰하는 실험은 우리가 이와 같이 표본 공간에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일지 몰라요. 그러나 이와 같이 표본 공간이 연속인 구간으로 정의가 되면은 부분집합은 전체 구간에 대한 부분 구간으로 표현이 됩니다. 구간으로. 아까 이산점으로 표현되는 실험에서는 표본 공간이 있으면은 이렇게 부분집합으로 표현이 돼서 A라는 사건 혹은 B라는 사건이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으로 표시가 됐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표본 공간이 연속인 구간으로 정의가 될 때는 전체 구간에 대한 부분 구간으로 우리가 표현이 됩니다. 사건은. 따라서 부분집합의 수는 셀 수가 없어요. 구간으로 표시됩니다. 단지. 전체 중에서 부분 구간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표본 공간이 연속인 구간으로 정의될 때는 그때는 이때의 그 사건, 부분집합의 수는 셀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사건들 혹은 사상들은 표본 공간에서의 그 부분집합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집합이론에서 이용되는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의 개념을 그대로 우리가 표본 공간과 사건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표본 공간과 사상, 표본 공간과 사건에도 그대로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의 그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표본 공간 S에 대한 사건 A와 B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이 우리는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아시죠? 이거 합집합. 합집합은 우리가 사건으로 그대로 이용을 하면은 이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면은 합집합이 아니라 집합을 사건 혹은 사상으로 다 여러분이 표시를 하시면 돼요.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예요? 합사건. 그 다음에 이 경우는 교집합이니까 교집합은 곱사건이에요. 곱사건 혹은 곱사상. 그 다음에 요거는 여집합을 A에 대한 여집합이에요. A에 대한 여집합. A의 여집합이죠. 이런 경우는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여사건. A의 여사건. 그래서 합사건, 곱사건, 여사건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대로 그냥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A와 B가 교집합일 때 이렇게도 표시를 해요. 생략해서 교집합. 그런데 아무것도 어떻게? 교집합인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상호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교집합 부분이 곱사건 부분이죠.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 이런 경우 공집합이죠. 공집합. 이런 경우는 상호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상호 배반 사건. 자, A와 B가 A, B라는 사건이 곱사건이 공사건일 때, 공집합일 때 그때 우리는 상호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그냥 적용하시면 돼요. 헷갈릴 거 없어요. 그대로 그냥 집합이론, 집합의 개념, 사건에다가 그대로 합사건, 곱사건, 여사건, 상호, 배반, 사건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실험 1에서 우리가 동전 두 개를 던지는 실험이었어요. 네, 표본 공간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표본 공간 S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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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이렇게 해서 T1에서 동전을 던지는 두 개를 던지는 실험에서 A, B, C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A라는 사건은 뭐로? 앞면이에요. 첫 번째 동전이. B라는 사건은 두 번째 동전이 뒷면. 첫 번째고 이거는 그 다음에 뒷면이 첫 번째 나오는 경우죠. 이 경우는 뒷면이. 그러니까 뒷면, 앞면, 뒷면, 뒷면. 그 다음에 사건 C를 앞면, 그러니까 전체 앞면 혹은 전체 뒷면인 사건이죠.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라고요? 합사건이죠. 합집합.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개념. 자, A, C의 합사건. A와 C. 요거 똑같고 요거 있고요. 요건 여기 없죠. 합사건이니까 전체니까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죠. 앞면, 앞면, 그 다음에 앞면, 뒷면, 그 다음에 뒷면, 뒷면. 이렇게 합사건이니까 합집합. 그 다음에 곱사건. 동시에 자 겹치는 부분이죠. 겹치는 부분이니까 이 경우는 이거와 이거죠. 집합비율은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표시돼요. 앞면과 앞면이 뭐예요? 곱사건이죠. 곱사건은 요 하나예요. 하나 원소가. 그 다음에 곱사건이 A와 B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A와 B. A와 B는 겹치는 게 있나요?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뭐예요? 상호 배반 사건, 공사건, 공집합. 상호 배반 사건이죠. 상호 배반. 합사건, 곱사건, 상호 배반 사건.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고요. A와 B는 상호 배반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사건과 확률인데 공리 1, 첫 번째 공리 1이에요. 확률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0과 1 사이에 놓이게 된다. 값을 갖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0과 1 사이죠. 이렇게. 그래서 확률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사건 A에 포함되는 근원 사건의 확률의 합이에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사건 A에 포함되어 있는 근원 사건의 확률의 합. 표본 공간 내에서의 근원 사건의 확률의 합은 1이에요. 표본 공간이 있어요. 자, 동전을 던집니다.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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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그 다음에 뒷면, 앞면이 있죠. 그리고 뒷면, 뒷면이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일 사건. 이거와 이 근원 사건이죠. 앞면인 경우. 앞면, 뒷면인 경우. 이거와 이 경우죠. 자, 요거 이렇게 표본 공간에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자, 근원 사건, 표본 공간 내에서의 근원 사건의 확률의 합은 1. 그리고 A라는 사건, 요 A라는 사건의 발생할 확률은 요 A에 포함되어 있는 근원 사건의 확률의 합이죠. 요 하나하나의 확률은 뭐예요? 요 사건, 요 사건, 요 사건, 요 사건, 4개 중에서 하나니까, 4개 중에서 하나니까, 요 4분의 1, 4분의 1 하면 4분의 2, 2분의 1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사건 A에 포함되는 요 근원 사건의 확률의 합이에요. 근원 사건의 확률의 합. 그러면 표본 공간 내에서의 근원 사건의 확률의 합은 1이죠. 1입니다. 우리가 동전을 2개를 던졌을 때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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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그 다음에 뒷면, 앞면, 뒷면, 뒷면이잖아요. 4분의 1, 4개 중에서 하나, 4개 중에서 하나, 4개 중에서 하나, 4개 중에서 하나잖아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개 더하면은 근원 사건의 표본 공간 내에서의 근원 사건의 합은 1이 되는 거죠. 이같이. 여기서 우리가 1은 어떤 사건이 여기서 1은 어떤 사건이 반드시 일어날 100%라는 얘기죠. 100%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고 0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공리입니다. 두 번째 공리. 모든 가능한 결과죠. 모든 가능한 결과들의 집합. 사건 사상이에요. 결과들의 집합인 표본 공간의 확률은 1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가능한 결과들의 집합인 표본 공간의 확률은 1이다. 아까 우리가 동전 던지는 거에서 설명드렸어요. 모든 가능한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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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자, 이렇게 네 가지죠. 네 가지. 전부 다 하면 이것도 4분의 1, 이것도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해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개 중에서 하나니까 전부 다 하면 1이죠. 그래서 모든 가능한 결과들의 집합인 표본 공간의 확률은 1이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합사건. 합사건이라는 것은 두 개의 사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에 대해서 A, B 중에서 A라는 사건, A 사건이거나 B 사건 중에서 적어도 한쪽이 발생하는 사건을 우리는 합사건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한쪽에 발생하는 사건이에요. A 사건이거나 B 사건이면 돼요. 그리고 합사건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만약에 앞면이라고 했을 때 앞면, 뒷면, 뒷면이라고 했을 때 요거죠. 요 사건이거나 이 사건이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죠. 합사건. 자, A라는 사건이거나 B라는 사건이면 돼요. A라는 사건이거나 B라는 사건. 적어도 한쪽이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적어도 한쪽이 발생하는 사건을 우리는 합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A 사건이거나 B 사건인 사건을 우리는 합사건이다 라고 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곱사건은 두 개의 사건 A, B에 대해서 어떻게? 아까 우리가 곱사건은 집합에서는 뭐였죠? 교집합 부분이죠. 동시에 겹치는 부분이니까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을 우리는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 AB 사건이 어떻게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을
곱사건이라고 합니다. 곱사건.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건의 발생 확률, 사상의 발생 확률은 A라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한다면은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자, 전체 확률은 100이니까 1이잖아요, 1. 그러면은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A가 나올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A의 S사건에 대한 확률이죠. A의 S사건.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A의 S사건의 확률은 1에서 A가 발생할 확률을 빼주면은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 상호 배반이에요. 상호 배반이면은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으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죠. 없어요. 서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어. 그러면은 사건 A나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각 확률을 합한 것으로 확률에, 그러니까 요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다라고 하면은 사건 A나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사건 A나 혹은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죠. A 사건이거나 B인 사건이에요. 보세요. 합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하나도 집합하고 똑같아요. 자,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합한 것, 더한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확률의 덧셈 법칙이라고 합니다. 서로 배반이다라고 하면은 A라는 사건, A1이라는 사건, A2라는 사건, A3이라는 사건, 점점점점 N이라는 사건이 있으면은 이 합사건이죠. A라는 사건, 그러니까 A라는 A이거나 A1 사건이거나 2 사건이거나 3 사건이거나 N 사건이거나인 확률은 뭐예요? 합사건이니까 요거는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서로 배반이니까 상호 배반이니까 그냥 각각의 A1이 일어날 확률, A2가 일어날 확률, A3이 일어날 확률, AN이 발생할 확률을 더해주면 돼요. 이게 뭐예요? 확률의 덧셈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자, 그런데 사건 A, B가 서로 배반이 아니야. 상호 배반 사건이 아니야. 그러면은 교집합에서도 우리가 집합이론에서도 우리가 합집합 구할 때 겹치는 부분을 빼줬죠. 똑같아요.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그냥 적용하는 거니까 A, B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있는데 이렇게 서로가 상호 배반이 아니라 동시에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교집합 부분이. 이 부분이.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다가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서 더한 다음에 이 겹치는 부분이 발생할 확률, 곱사건 부분을 빼주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 중복된 부분을 빼주시면 돼요.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이 서로 상호 배반이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곱사건의 부분이 0이니까 이걸 빼줄 필요가 없겠죠. 근데 겹치는 부분이 있어. 서로 배반이 아니야. 상호 배반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빼주시면 된다. 라는 것. 집합 이론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개의 사건 AB에 대해서 AB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을 뭐라고요?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을 집합에서는 교집합인데 뭐예요? 무슨 사건? 무슨 사건이에요? AB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은 곱사건, 곱사상, 곱사건. 그 다음에 AB 중에서 적어도 한쪽이 A 사건이거나 B인 사건이죠. 적어도 한쪽이 발생하는 사건을 우리는 합사건이라고 했어요. 합사건. 합사건. 동시에 발생하죠. 적어도 한쪽이 발생하는 사건. A, B 중에서 적어도 한쪽이 발생하는 사건. A 사건이거나 B 사건인 사건을 우리는 합사건, 합사상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자, 이와 같이 합사상과 곱사상. 자, 합사건, 곱사건. A이거나
이게 A이거나 B인 경우죠. A이거나 B인 경우.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고요. 전체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죠. 전체니까. 그 다음에 곱사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곱사상. 곱사상. 그 다음에 상호 배반은 우리가 그림으로 표시하면은 이 경우죠. 서로 전혀 어떻게 뭐 관련 뭐 전혀 완전 상호 배반이죠.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사건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률의 기본 공식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뭐 집합 이론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면 되니까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확률의 합의 법칙이 더 센 법칙이죠. A와 B가 배반일 때 어떻게? 배반일 때는 그대로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서로 배반일 때는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그대로 그냥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다가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더해주면 돼요. 합사건. 적어도 한쪽이 일어날 사건인 경우죠. 그 다음에 서로 배반이 아니에요. 공사건이 아니에요. 공사건. 상호 배반이 아닐 때는 앞에서 당연히 우리가 설명드렸듯이 중복되는 부분을 빼줘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 이게 상호 배반이 아니니까 집합 이론하고 똑같아요. 이 부분을 빼주면 돼요. 합사건 A, B의 합사건에 대한 확률은 A와 B가 A이거나 B가 발생할 확률은 A 사건이거나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A가 발생할 확률에다가 B가 발생할 확률을 더한 다음에 중복되는 부분을 빼주면 된다. 그 다음에 여사건 우리가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어떻게?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예를 들어서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같은 경우 이 여사건을 우리가 이용하면 된다겠어요. 1-A가 발생할 확률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빼주면은 어떻게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와 같이 빼주시면 됩니다. 이래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빼주시면은 A라는 사건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래서 자, 이 경우는 A가 발생할 확률은 이래서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빼주면 이래서 그럼 A라는 사건의 확률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